마음의 간격입니다. 어제 저녁 배우자와 또 말다툼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참아야지 다짐했는데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말이 거칠어지고 후회하게 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말 한마디가 중요한지 더 잘 아시면서도 화가 치밀 때는 그 아는 것이 소용없어집니다. 나이 들었으니 원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 보지만 감정은 나이를 먹는다고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화내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 것 모두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지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그대로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화를 참으라는 게 아니라 화를 내되 싸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진짜 감정 조절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병원 가는 날을 까먹고 다른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맨날 내 일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병원 가기로 했는데 다른 약속을 잡으니 섭섭하네요. 차이가 뭡니까? 말하는 순서입니다. 상황부터 말하고 감정을 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싸우지 않고 말하는 5가지 방법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 첫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감정부터 말하지 말고 상황부터 말하는 방법입니다. 김 선생님은 올해 67세입니다. 아침마다 혈압약을 드시는데 부인이 약을 챙겨두지 않았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내 건강에는 관심도 없지. 부인은 발끈했고 아침부터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약통이 비었네요. 오늘은 약국에 가야겠어요. 이렇게만 말했어도 부인은 자연스럽게 사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 관계를 4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중요한 패턴은 대화의 시작 3분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대화의 결말을 거의 결정합니다. 감정적 표현으로 시작하는 대화는 96%가 부정적으로 끝났습니다. 가트맨은 이를 부드러운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 방법이 관계를 지킬까요? 감정부터 말하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황부터 말하면 상대방은 그 상황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화났어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 속상하네요가 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일어난 일과 우리의 해석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말하는 순서 하나 바꾸는 것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박 여사님은 올해 65세입니다.
아들 내외가 명절에 친정부터 가자 속이 상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래 나를 우습게 보니 이렇게 쌩 가버리지. 사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른 것뿐이었는데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일찍 가니까 내가 기분이 좀 상했구나. 이렇게만 말했어도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추측할 때 약 70% 이상 틀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그 사람의 성격으로 설명하지만 본인의 행동은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단정해서 말하면 상대방은 억울해집니다. 하지만 의도를 물어보면 상대방은 설명할 기회를 얻고 오해가 풀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체 하지 말고 알지 못하는 것을 물어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묻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이자 어른다운 대화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예측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항상 맨날 같은 단어를 버리는 말하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올해 69세입니다. 남편이 식사 후 설거지를 거들지 않자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설거지 한 번을 안 도와줘. 그러자 남편은 발끈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했잖아.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보, 오늘 내가 몸이 좀 피곤해요. 설거지 좀 도와줘요. 그럼 남편은 일어났을 겁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극단적 언어가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맨날 같은 단어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은 반발합니다. 대화의 초점이 실제 문제에서 극단적 표현의 진위로 옮겨갑니다. 항상 맨날 같은 단어는 상대방 인격 전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면 상대방도 훨씬 덜 방어적이 되고 인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물은 바위를 뚫는다. 항상은 바위처럼 딱딱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물처럼 유연한 단어입니다. 항상, 맨날이 튀어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많이 참아왔다는 뜻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말할 말과 나중에 말할 말을 구분하는 기술입니다. 최 선생님은 올해 71세입니다. 아들이 명절에 못 온다는 전화를 받고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부모는 늙으면 필요 없는 거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보고 싶다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이번에도 못 온다니 많이 아쉽네. 다음에는 꼭 보자꾸나. 신경과학자들은 강한 감정 상태에서는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지금 당장만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감정과 시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하면 말이 통제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지금과 나중을 구분하면 대화가 정리됩니다. 지금은 오늘 이 일로 내가 속상하다만 말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 하지만 현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최소한만 말하고 나머지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말하라. 감정이 올라올 때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부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 말하면 더 잘 전달됩니다. 5번째 방법입니다. 말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방법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올해 68세입니다. 손자가 거실 화분을 깨뜨리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는 맨날 조심성이 없어. 그렇게 뛰어다니니 화분을 깨지. 좀 조심히 행동해라. 말이 기관총처럼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손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속도를 조금만 늦췄다면 어땠을까요? 조심했어야지. 화분이 깨졌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그럼 손자도 덜 놀랐을 것이고 감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었을 겁니다. UCLA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천천히 말한 그룹은 말하는 도중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말의 내용도 덜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말의 속도와 뇌의 처리 속도가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감정의 속도를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말하면 우리 뇌가 개입할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 이 말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하지만 감정이 올라오면 생각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말의 속도로 생각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하는 동안 생각하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빨리 말하게 되는 것은 감정이 강렬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말하면 여러분의 진심이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감정이 올라올 때 싸우지 않고 말하는 5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문장은 내가 말이야입니다. 한 할머니는 올해 66세입니다. 남편이 병원 검사 결과를 제대로 안 챙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병원 갈 때마다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아요? 남편은 듣다 말고 딴청을 피웁니다. 만약 이렇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내가 말이야로 시작하는 대화의 85%가 상대방의 방어적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또 자기 얘기구나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말이야로 시작하면 청자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나와 너가 분리되고 우리가 깨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되 화합하지 못한다. 진짜 조화는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앞세우지 말고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말이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두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문장은 그게 아니라입니다. 조 선생님은 올해 70세입니다. 며느리가 요새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자 바로 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아니라
간식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런 거야.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굳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걱정이 되지. 혹시 간식은 어떻게 주고 있니? 그럼 며느리는 자신의 상황을 더 설명했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그게 아니라 같은 부정어로 시작하는 응답은 대화를 73% 확률로 중단시켰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말을 듣자마자 부정하면 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대화의 문을 닫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했는데 즉각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구나 하고 입을 다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돕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정으로 시작하면 사랑도 겁으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문장은 당신이 먼저입니다. 윤 할머니는 올해 64세입니다.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이 당신도 내 일은 신경 안 쓰잖아 라고 하자 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당신이 먼저 나를 무시했어. 그 순간부터 대화는 누가 먼저냐 싸움이 되었습니다. 원래 문제는 사라지고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싸움만 남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둘 다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풀까 논의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심리학자 에스더 페렐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누가 먼저를 따지는 부분은 문제 해결 확률이 5% 이하였습니다. 당신이 먼저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는 관계를 법정으로 만듭니다. 증거를 찾고 과거를 파헤칩니다. 하지만 관계는 법정이 아닙니다.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평화를 깨뜨릴 뿐이다. 당신이 먼저는 비난입니다. 그 비난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진짜 평화는 이제 어떻게 할까를 함께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먼저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억울해서입니다. 하지만 맞다고 증명하는 것과 관계를 지키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제는 누가 먼저를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이 올라올 때 싸우지 않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방법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감정부터 말하지 말고 상황부터 말하십시오. 둘째,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셋째, 항상, 맨날 같은 극단적 단어를 버리십시오. 넷째, 지금 말할 것과 나중에 말할 것을 구분하십시오. 다섯째, 말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십시오. 그리고 3가지 금기 문장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이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라고 따지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를 내되 싸우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억누르지 않고도, 참지 않고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만 멈추십시오.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감정이 폭발했다면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많은 것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이라면 말하는 방법 하나 바꾸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싸우는 횟수가 줄고 이해하는 시간이 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하지만 관계는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평소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을 하나라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여러분은 이미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말은 미리 알고 연습하면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필요한 이야기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